오늘은 미국 기업을 리서치하실 때 무조건 보셔야 할 10K 보고서를 찾는 방법부터 읽는 방법까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10K 보고서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공시를 해줘야 하는 연간 보고서입니다. 1년 동안 발생했던 일들, 매출, 빌린 돈, 빌려준 돈, 투자한 돈, 새로 진행한 사업 등이 전부 적혀있죠. 10K는 쉽게 연간 보고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10Q는 분기 보고서이며 10K보다 덜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뭐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때에는 10K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리죠. 그리고 10K를 보고 기업의 비즈니스와 숫자들이 마음에 들면 트랜스크립트를 읽으러 가시면 됩니다. 10K가 마음에 든 후 리서치를 더 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K를 같이 열어두고 읽어볼 거라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10K가 영어 자료라서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구글 번역기를 돌리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10K 읽는 방법은 진짜 야매, 뭐하는 기업인지만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에 빠지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은 투자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10K의 대부분을 읽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처럼만 보신다면 놓치는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먼저 10K를 다운받으러 SEC 에드가를 구글에 검색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종목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며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비전, MBIS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공시 자료들이 쭉 나오는데 저희는 10K를 찾아 Documents를 클릭해 줍니다. 영문으로 된 10K 자료가 외부로 쭉 나옵니다. 영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화면에서 한글로 번역을 돌리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아이패드로 넘어가서 이 10K를 구독자분들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녹음 중에 실수를 하나 해서 아이패드로 녹음이 된 오디오 파일을 사용하게 되어 소리가 갑자기 커질 겁니다. 여기에서 소리를 줄여주세요. 10K 보고서를 받으셔서 파일을 딱 여시면은 첫 화면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맨 첫 화면에서는 무슨 공시 자료인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10Q라고 나오신다면은 파일을 잘못 받으신 거여서 다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연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18년 12월 3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의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죠. 마이크로비전, 오늘 알아볼 기업입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목차에서도 전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만큼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네 가지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순서도 먼저 비즈니스,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지, 그 다음에 리스크 팩터,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어느 부분에서 돈을 벌고 있고 적자 기업인지 흑자 기업인지 뭐 미리 매크로 트렌드를 이용해서 구해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일단 여기서 재무제표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제 개요가 나옵니다. 사실 요거만 보고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수는 있을 텐데 먼저 마이크로비전이라는 기업의 경우 레이저 빔 스캐닝이라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의 이름이 피코피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외에는 뭐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무슨 기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라이다가 눈에 띄는데 여기 자율주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증강현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결론은 사실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LBS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이크로비전에 대하여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10K를 정말 훑어보기만 했고 LBS라는 기술도 잘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처럼 레이저를 사물에 쏴서 터치가 가능하게 만드는 센서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은 레이저를 쏘긴 쏘는데 색깔을 안 입히고 쏘면 되는 것 같죠? 이 기업을 자세하게 리서치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현 단계에서 기술에 대하여 자세하게 공부해보는 것은 물론 좋겠으나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만 알아도 뭐하는 기업인지는 알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10K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봐야 되는 거는 이 LBS 모듈을 OEM하고 ODM에다가 갖다가 판대요. 사실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요 개요에서는. 그래서 문단의 첫 문장만 이렇게 보셔도 어떤 기업인지 대충 알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onsumer Electronic Market, 그냥 가전제품 만들고 있다. 가전제품 시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 기업이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로 장사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주는 편입니다. 피코피는 아까 전에 LBS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게 요 MEMS 스캐닝 미러가 키 컴포넌트, 그냥 주요 부품이래요. 그래서 요거 빼고는 뭐 사실 요거는 활용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비즈니스 전략이죠. 돈 어떻게 버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보면은 이제 라이센스 그리고 OEM, ODM한테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 그러니까 제품 팔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OEM하고 ODM한테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사실 여기부터는 안 봐도 되는데, 어떤 시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요거는 잠재 시장 규모 파악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장, 가전제품, AR, 증강현실, 그리고 얘는 자율주행. 이후에는 R&D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일즈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세일즈하고 마케팅의 경우 B2B를 한다고 얘기가 돼 있죠. 아까 OEM하고 ODM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기업은 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하청을 주기도 하죠. 근데 이 친구를 보면은 contract manufacturer, 그냥 하청 준다는 거죠. 얘네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경쟁 구도. 어떤 시장에 있고 어떤 기업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TI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요 벨로다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요 기업 사실 요거까지 잘 안 보긴 하는데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직원수를 보면은 30명이 있대요. 30명이. 그래서 요 기업에 30명밖에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잠깐 시가총액을 보는데 거의 4천억 원짜리 기업이거든요. 4천억 원짜리 기업인데 30명밖에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위험 요인, 무슨 위험이 있을까? 사실 제가 쭉 보긴 봤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재미없는 부분들이고, 이제 재밌는 거는 뭐 이것도 재미없고 이거는 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고객이 제가 봤을 때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커스터머 한 개가 7.7밀리언짜리 레베뉴를 줬는데 그게 총 매출의 86%래요. 그러니까 고객 1이 86%, 매출의 86%를 안겨줬고, 그 다음에 고객 2가 세컨드 커스터머, 고객 2가 이제 13%, 이 두 개 더하면 99%죠. 그러니까 고객이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요 매출 비중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없다. 안정성이 없다는 거를 뭐 단순한 뭐 5줄에 거쳐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요 나스닥에서 상폐가 될 수 있다,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가가 1달러 이하로 내려갈 경우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최소 10일 동안 10거래일 동안 1달러 위로 유지를 해줘야 상장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 보니까 2.77달러여가지고 상장 폐지가 될 리는 없겠네요. 이렇게 리스크 요인은 한 요 정도로 보고 그냥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재무제표,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무제표는 이렇게 있는데, 대차대조표인데 대차대조표에 대한 거는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보실 줄 알아야 이게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바로 손익계산서만 볼 거예요. 현금흐름표도 잠깐 볼 건데 손익계산서만 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매출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개가 제품을 팔아서 $5밀리언 정도 벌었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줘서 99,000불 정도 벌었으니까 1억 원 정도 벌었네요. 그리고 컨트랙트 레비뉴, 뭔가 계약을 해가지고 번 돈이 $3.4밀리언, 한 35억 원 정도. 그래서 총 매출이 $8밀리언. 근데 이제 매출 원가가 $8.5밀리언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물건을 팔았는데 남기는 돈이 3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300,000,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리서치하고 마케팅하고 했더니 또 영업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여기부터 또 적자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얘는 적자 기업이다. 애초에 그로스 프로핏 자체가 굉장히 얇은 기업이다 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적자 기업이면은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죠. 부채 발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 발행하든지. 현금 흐름으로 가서 어떤 거를 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옆으로 가면은 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Financing Activity에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 Issuance of Common Stock 나오죠. 그냥 주식 발행했대요. 유상증자했대요. 증자해가지고 이렇게 이번 연도하고 저번 연도에 해서 손실을 메꿔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요 사업별 매출들에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별 매출들에서 알아보러 이제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영업 결과 Result of Operation 요거 찾아주시면 돼요. 17페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Product Revenue, 물건을 팔아가지고 번 돈. 그럼 LBS 모듈을 팔거나 아니면은 그 부품을 팔아서 돈을 벌었대요. 이게 $5밀리언, 아까 전에 봤죠? 그럼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열티의 경우 99,000, 1억 원 정도 벌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건 매출 1%니까 사실상 이건 없는 거랑 다름없죠. 문제는 요거 옆에 파트가 문제인데, 작년에는 매출이 라이센스로 56%를 벌었어요. 근데 이게 1%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이후에는 이제 계약, 제 생각에 다 읽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외주 같은 거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발 외주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프로토타입 받았다든가 아니면 무슨 킷 베이스 스캐닝 모듈을 받았다든가 이런 뭐 정기적인 제품을 파는 거 말고. 그래서 보니까 얘도 한 38% 매출 비중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매출 비중이 몇 퍼센트 벌고 매출 비중이 몇 퍼센트는 뭐로 벌었고 이런 류의 것들은 여기에서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정말 기피하는 것가 나오는데 코스트, 매출 비용이거든요. 매출 비용인데, 매출 비용을 보시면은 매출의 125%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 돈을 번 돈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R&D에서 돈을 얼마나 썼고 어떻게 썼고, 세일즈, 마케팅, 판관비를 어떻게 썼고, 이런 류의 디테일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비전을 봤을 때 기술만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의 기술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 기술로 센서를 만들어 팔기도 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에 이 센서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으나 활동하고 있는 주요 시장은 가전제품 쪽이라고 하죠. 나머지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사실 무슨 정보가 10K에 어디에 있는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리서치를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여러 개의 기업을 봐야지 좋은 기업을 발견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여 효율적으로 리서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물론 오늘 영상에서는 마이크로비전이라는 회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나 현 시점에서는 더 자세하게 리서치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 이후 트랜스크립트를 보거나 뉴스를 찾아보거나 인터뷰를 안 찾아봐도 되기에 시간을 아껴주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